다음은 도전 태도입니다. 창의성은 결국 시도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의적인 아이는요, 못해도 해봅니다. 실패해도 다시 합니다. 결과보다 경험 자체의 가치를 느끼고 재밌어합니다. 비창의적인 아이들은요, 완벽하지 않으면요,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주의 창의력 놀이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창의력 전문가 강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창의적인 아이, 그리고 비창의적인 아이, 태도에서 갈린다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창의력 전문가인 제가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문들을 하십니다. 자, 우리 아이는 왜 창의성이 좀 조금 잠깐. 자, 우리 아이는 왜 창의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죠? 또 어떤 아이는 엉뚱한 것도 잘 떠올리는데 왜 우리 아이는 정답만 찾을까요? 자, 그때 제가 꼭 드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창의성은요, 머리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입니다. 아이들은요, 창의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질문, 도전, 실패, 자유도, 감정, 이렇게 5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창의적인 아이와 비창의적인 아이가 어떤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하나하나씩 깊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태도들을 바꿔줄 수 있는 놀이 수업도 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태도입니다. 자, 왜라는 말 한마디가 창의성의 첫걸음이거든요. 자, 창의적인 아이는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함이 생기면 바로 질문하고요. 질문 자체를 놀이처럼 즐겨요. 반면 비창의적인 아이들은요, 질문하면 혼나지 않을까? 틀리지 않을까? 누가 나 놀리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을 먼저 느끼게 되고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평가 중심, 그리고 정답 중심, 교육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질문을 위험한 행동으로 아마 여기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해결을 위한 놀이 수업으로는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어요. 탐정 피지컬 큐렉. 즉, 아이 스스로 물건을 발견하고요,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많다는 건 똑똑하다는 경험으로 주는 것이 바로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곳곳에 물건을 숨겨놓고 나서 그 물건을 찾았을 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레고의 조각을 이렇게 숨겨놓고요, 안방에 넣어놨어요. 아이가 안방에 찾았을 때 이 물건을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대체 이 물건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걸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건을 찾아봐요. 이 장난감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건요, 아이가 생각을 하고 똑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전 태도입니다. 창의성은 결국 시도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의적인 아이는요, 못해도 해봅니다. 실패해도 다시 합니다. 결과보다 경험 자체의 가치를 느끼고 재밌어합니다. 비창의적인 아이들은요, 완벽하지 않으면요, 안 합니다. 실패할까봐 시도 자체도 안 해요. 도전은 자신감을 잃게 하는 위험으로 느껴서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즉, 이 태도는요, 자주 비교당하거나 잘해야 칭찬을 받는 환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해결을 위한 놀이 수업, 코스 리빌드 챌린지 같은 게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난이도를요, 자기가 직접 선택하고 그 도전한 횟수 자체에 대해서 최고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즉, 도전하는 네가 멋있어를 많이 느끼게 해주시는 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면요, 첫 번째 도전 시도 후 아이가 장애물의 높이를, 그리고 거리에 멀리 뛰는 거를 직접 조절을 하고 아이가 직접 도전을 통해서 만든 난이도를 성공하게 해주는 이런 도전적인 태도를 만들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도전은요, 외부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는 것으로 경험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창의성은요, 시행착오의 예술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는요, 실패를 분석하고 다른 전략을 찾아보고 그리고 경험을 데이터로 쌓습니다. 또한 비창의적인 아이들은요, 실패한 순간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구나 라고 확신하고요, 나는 못해 하고 일반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전을 꺼려하게 되죠. 사실 실패는요, 새로운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연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해결을 위한 놀이 수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과학놀이, 비커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귤을 물에 담궈 넣습니다. 손을 넣으면 물이 넘치거든요. 물이 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귤을 직접 빼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치죠? 자, 실패를 통해, 그리고 이게 안 되는구나, 새로운 전략을 반드시 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에 성공해야 될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다 보면 이 귤을 물을 넘치지 않게 하고 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자유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정답이 한 개일 때는요, 창의성이 자랄 공간이 부족합니다. 자, 창의적인 아이는요, 먼저 주어진 활동으로 스스로 변형을 시키죠. 방법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열린 상황에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터뜨립니다. 자, 반대로 비창의적인 아이는요, 정답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을 느껴요. 뭐지?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자꾸 물어봐요, 타인한테. 즉, 지시가 없이는 시작조차도 어려워합니다. 이는 지시, 복종의 중심 환경에서 키워진 학습의 결과이기도 하죠. 자, 해결 방법을 위한 놀이활동 수업으로는요, 파리채를 하나 주시고요. 전기 파리채 있잖아요. 이걸로 다양한 활동 놀이를 만들어보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파리채를 돌려서 파리채의 뾰족한 손잡이 부분이 다가오는 사람이 지는 경기.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풍선을 불어놓고 파리채 테니스도 만들어보고,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발산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보면요. 그리고 놀아보면 아이에게 자기 결정권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유도에 의한 태도가 키워집니다. 자, 마지막 감정 에너지를 활용한 태도. 즉, 감정 에너지 활용 태도입니다. 창의력은요, 감정에 의해 출발하고요. 설렘, 두근거림, 심지어 짜증, 답답함도 생겨요. 자, 이런 창의적인 아이는요, 먼저 보면, 감정을 표현하고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해요. 그리고 감정의 에너지를 창작으로도 잘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창의적인 아이들은요, 감정을 막 숨겨요. 안정적인 답만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흥미가 없으면 바로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감정 억압은요, 곧 사고의 억압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감정 풍선 선택하기 놀이가 아이에게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색깔인지 풍선을 골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해주면 돼요. 노란색은 기쁨, 파란색은 슬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런 감정 풍선을 뽑고 나서 내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부모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요. 아이의 감정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아주 활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창의적인 아이와 비창의적인 아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창의적인 아이와 비창의적인 아이에 대해서 어때요? 아마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판단이 되셨나요? 자, 결국 창의성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환경에 만든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작은 변화의 하나에 충분히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게 오늘 집에서 놀이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이의 태도가 바뀌면요, 아이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